설거지. 취미란을 써야 할 때면 늘 긴장하기 일수다.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없으니 당연한 결과다. 음악 감상, 요리, 꽃꽂이 등 잠깐씩 접하기는 했지만 재미를 붙이지는 못했다. 여전히 고상한 취미와는 인연이 없다. 그러나 이것도 취미의 종류에 넣을 수 있다면 나의 유일한 취미는 설거지하기다. 어려서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가면 설거지를 도와드리곤 했다. 조금씩 남긴 밥이나 반찬들을 설거지 그릇과 함께 들고 뒷곁에 우물가로 가면 목을 타조처럼 빼고 기다리던 닭과 오리들이 종종 걸음을 치며 달려왔다. 옹기종기 모여서 밥을 먹는 닭과 오리를 보면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구경거리라 설거지가 놀이처럼 즐거웠다. 그 모습이 신기해 손대지 않은 새밥을 그릇째 갖다 주어 할아버지께 혼이 나기도 했다. 할머니는 요령껏 밥과 반찬을 남겨 그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2월이었다. 사업 실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친정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았다. 부산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온갖 기계장치를 달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멀리서 온 딸도 알아보지 못하셨다. 걱정으로 곧 쓰러지실 것 같은 어머니를 두고 서울행 첫 차를 탔다. 추위가 마음에서 오는지 두툼하게 입은 겨울 외투도 내 몸 구석구석과 심장까지 파고드는 시린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다. 집에 들어서자 내 품으로 달려드는 아이들을 보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작은 아이가 외할아버지 죽었어? 하며 두 눈 가득 눈물을 담고 물었다. 아니라고 대답하며 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 그날 아이들에게 이른 저녁상을 차려주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달그락거리는 요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다. 싱크대 앞에서 두 아이가 붙어 한창 설거지 중이었다. 키 작은 둘째는 의자까지 받치고 섰다. 커다란 고무장갑을 끼고 긴 치마가 되어버린 앞치마도 둘렀다. 주위는 온통 물바다였다. 연신 조용히 하라며 팔다리 아프다고 징징거리는 동생을 달래는 큰아이의 뒷모습이 한 뼘은 더 커 보였다. 외손녀들 걱정하시는 어머니에게 등 떠밀려 따뜻한 밥 한 끼 못 사드리고 왔었다. 정작 딸 노릇 못한 나는 아이들에게 일을 미뤄두고 잠에 취해 있었다. 눈물을 훔치시던 어머니가 생각나서 한참을 울었다. 엄마를 위해 설거지 선물을 했던 딸들은 이제 고2, 중3이 되었다. 요즘은 용돈이 궁해져야 설거지를 한다. 한 번에 1,000원이라는 돈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칭찬도 듣고 돈까지 생기니 일석이조라며 떠들지만 제 주머니가 두둑하면 웬만해서는 싱크대 앞에 서지 않는다. 아직은 설거지의 재미를 터득하지 못해서다. 1년여의 병원 생활 후 아버지는 퇴원하셨다. 온종일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도 곧잘 농담을 던져 우리들을 웃기곤 하셨다. 무슨 말은 잃지 않으셔서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가끔 아이들과 함께 친정 나들이 하면 반가워하며 반쪽에 웃는 얼굴을 하시는 아버지. 그러나 그 얼굴을 보면 속상했다. 힘든 어머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설거지뿐이었다. 친정에 놀러온 딸에게 일 시키는 못난 어미라며 자책하시는 어머니께 마음과는 반대로 짜증을 부렸다. 설거지는 표정도 숨겨주고 눈물도 푸념도 물소리가 감추어 주어 좋은 도피처가 되어주었다. 그러면서 빌었다. 그릇에 더러운 것 씻겨나가듯 아버지의 병도 깨끗이 나아지기를, 훌훌 털고 일어나 예전에 호령하던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때부터였을까? 설거지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뭔가를 빌게 되었다. 정신없이 직장으로 학교로 아이들을 보내고 아침 설거지를 하면서 가족 모두가 좋은 하루를 잘 보내게 해달라는 바람을. 온 가족이 함께한 저녁에는 무탈한 하루의 감사함을. 잔잔한 걱정거리들이 머리를 무겁게 하면 말쑥해진 그릇처럼 내 머릿속도 맑아졌으면 해서 더 열심히 설거지를 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짐을 느낀다. 나는 종교가 없다. 그러나 하루를 마감하는 이 순간 내 마음속의 찌꺼기들도 씻겨 나가길 바라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다. 덕분에 설거지는 더 즐거워졌다. 아버지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셨지만 8년을 우리 곁에 계시다가 몇 해 전 떠나셨다. 얼마 전 친정어머니가 놀러 오셨다.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가 더 그립다고 하신다. 그 시절 내가 했던 것처럼 설거지를 해주시겠다며 싱크대 앞에 서신다. 난 뒤에서 어머니를 가만히 안아드렸다. 나도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낮게 말했다. 난 설거지가 즐겁다. 이것만은 잘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초대받아서 가는 집에서 취미생활을 즐기게 해달라며 싱크대 앞에 선다. 내 손길이 닿아 말끔히 정돈된 부엌을 보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진다. 요즘은 기계가 대신해주기도 하지만 이 기분까지 대신하지는 못할 것이다. 나에게 설거지는 감사와 반성의 기도요, 고해성사이며 나를 위한 세련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지금 쉬는 중이다. 미끄러져서 왼쪽 팔목이 부러졌다. 팔꿈치 위부터 손가락 한마디를 남기고 통으로 깁스를 했다. 첫날은 팔이 부으니 심장보다 높게 들고 있으라는 의사의 처방에 머리 위로 팔을 치켜 들고 있었다. 다친 팔보다 어깨가 더 아프더니 나중에는 온몸이 쑤셨다. 팔 들고 벌서는 내 꼴을 본 가족들은 더 많이 놀라고 안타까워했다. 집안일은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오른팔과 다리를 다친 게 아님을 다행으로 여겼지만 일상의 모든 것이 불편했다. 샤워할 때 오른팔에 비누칠도 못한다는 것을 안 순간 바보처럼 웃고 말았다. 특히 굵은 웨이브 펌을 한 긴 머리가 내 신경을 계속 건드렸다. 목덜미에 땀이 나도 한 손으로는 핀도 꽂을 수 없고 묶는 것은 불가능했다. 딸아이가 등교 전 묶어준 머리는 몇 시간이 안 되어서 흐트러졌고 남편은 머리를 어떻게 묶는 줄도 몰랐다. 나갈 일이 생기면 고무줄을 챙겨 다녔다. 집 앞 미장원에 가서 묶어달라고도 하고 괜히 빵집에 들러 빵을 사고 알바 학생에게 묶어달라고도 했다. 아니면 약속 장소까지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고무줄을 내밀며 부탁했다. 남에게 머리를 맡기는 것은 미안했지만 몇 년을 기른 머리라 자르기가 아까웠다. 깁스를 풀면 문제될 게 없다고 나를 달래봤지만 스트레스는 갈수록 커졌다. 머리조차 묶지 못하는 내가 한심해서 더 짜증이 났다. 원하지 않은 주부 휴가에 책 읽을 시간은 많아졌다. 오래전 선물 받아서 장식처럼 꽂아두었던 책, 밀란 쿤테라의 느림. 18세기와 오늘날의 사랑을 대비하며 현대가 상실한 느림의 미학을 강조한 장편소설이다. 어찌하여 느림의 즐거움은 사라져 버렸는가 라고 작가는 나에게 묻고 있다. 내게는 늘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보질병이 있다. 서두르니 항상 실수투성이다. 느림의 즐거움을 느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사고가 난 그날은 발 앞은 안 보고 서두르다가 그 일을 당했다. 자업자득이란 바로 이런 것이리라.
작가는 자본주의의 기계화된 문명들이 사람들에게 속도를 강요했다고 한다. 나 역시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더 빨리를 내 몸에 각인시킨 것은 아닐까. 내가 넘어진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 인도와 차도의 경계선에 놓인 반질반질한 보도판의 경사면에서 미끄러졌었다. 잠깐 멈춰서서 주변을 보았다. 그 경사면과 주변의 다른 경사면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들이 붙어 있었다. 그 청년이 붙이지 않았을까? 내가 넘어졌을 때 빛의 속도로 달려와서 괜찮은지 물어봐 준 사람. 119를 부를까요? 라며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고 다친 나보다 더 안타까운 눈길을 보냈던 그는 태권도 도복을 입고 있었다. 근처 상가에 있는 태권도 학원의 사범이었으리라. 누군가 또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였을 청년의 배려. 타인을 향한 고운 마음이 붙은 그 길은 아름다웠다. 항상 급하게 어디론가 가다 보면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혜민 스님의 말이 생각났다. 바쁜 일상 속에 놓친 소중한 것들이 보였다.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가족들, 스스럼 없이 머리를 묶어줬던 많은 사람들, 나를 도와주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던 고마운 분들, 그 청년, 그리고 고작 머리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한심한 내 모습도 보였다. 머리를 짧게 잘랐다. 잘려나간 머리카락들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홀가분함과 2주간의 미련들이 함께 잘려나갔다. 몇 년을 길렀는데 20여 분 만에 머리가 짧아졌다. 목덜미에 시원한 바람이 지나갔다. 더 이상 고무줄을 챙길 필요는 없다. 진작 자를 것을 때늦은 후회를 했다. 부러진 팔도 짧아진 머리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혜민 스님의 순간순간 사랑하고 순간순간 행복하세요. 그 순간이 모여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라는 말. 순간이 모여 인생이 되는 이 시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느리게를 내 몸에 각인시켜 본다. 그간 달려온다고 고생했으니 잠시 쉬라는 귀한 시간. 나는 지금 쉬는 중이다. 숲 캐러 놀러와. 딸아이와 그림 전시회를 관람한 후 돌아오는 길이었다. 남부터미널 전철역 입구에 야채를 파는 할머니가 있었다. 몇 개의 소쿠리에 담긴 소박한 야채들 사이에 어린 쑥이 보였다. 2월 중순인데 벌써 나온 것이 반가워 한 소쿠리 사들었다. 다음날 아침상에 쑥국을 올렸다. 지난밤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졌지만 집안에는 봄 기운을 담은 쑥향이 번졌다. 한입 뜨자 입안에도 향이 가득 퍼졌다. 덜컥 그 선배님이 보고 싶었다. 국을 먹는데도 자꾸 목이 메었다. 내가 수필 쓰는 것을 배우겠다고 문화센터에 갔을 때 선배를 처음 만났다. 수수한 차림의 선한 인상의 그녀는 늘 바빠 보였다. 몇 해는 가벼운 이야기만 하면서 지냈다. 인문학이나 의학,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그의 해박한 지식에 놀라기도 했다. 결혼 전 간호사로 근무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재력도 있고 강남 대치동에 산다는데 낡은 가방에는 책만 넘쳐났다. 외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는지 명품백 하나 든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에게 대신 수강료를 지불해 주거나 문우들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면 항상 그녀의 이름이 거론되곤 했다. 이기적이고 속물인 나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어느 해 봄에는 쑥떡을 한 박스 가져와서 쑥이 지천이라 나눠 먹어야지 라며 내려놓았다.
방앗간에서 바로 가져왔는지 떡은 따뜻했다. 경기도 광주인 시댁에 가서 직접 캔 쑥이라고 했다. 몸볕에 탄 손등이 쑥떡처럼 보인다고 정성도 병이라고 농담을 했었다. 그렇게 가을이면 고구마를 박스째 배달시키고 철저히 수확한 농산물들을 교실에 이고 지고 왔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혼자 된 시아버지를 모신다며 선배는 시댁으로 들어갔다. 보금자리를 옮기자 쑥 캐러 놀러와는 선배의 18번이 되었다. 봄이면 주변 사람들을 많이도 불러 모았다. 나도 가까운 사람들과 그녀의 초대로 놀러 간 적이 있다. 선배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에는 정말 쑥이 지천이었다. 쑥캐기에 정신을 팔다 보니 커다란 봉투를 채우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그것을 들고 방앗간에 갔다. 우리가 봉투를 내밀자 주인은 알았다는 말만 했다. 선배가 이른 아침에 가져다 놓은 쌀은 널찍한 함지에서 잘 불려지고 있는 중이었다. 우리들은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며 다문화 과정을 위한 복지센터를 짓고 싶다는 그녀의 소망을 들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미술심리치료사 과정도 공부 중이라고 했다. 그녀다운 꿈이었다. 열정적인 그녀의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집으로 갈 채비를 하는 우리들에게 너른 텃밭에서 열무며 얼갈이, 비트 같은 농작물을 수확해서 친정엄마처럼 많이도 챙겨주었다. 방앗간에서는 방금 나온 쑥 절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으라며 봉투가 터지게 담아준 쑥절편은 한 손으로 들기도 어려웠다. 아무래도 선배는 봄 지나면 살림 거덜나겠다는 나의 농담에 괜찮으니 또 오기나 하라면서 크게 웃었다. 알아갈수록 속 깊은 선배의 매력에 어느새 푹 빠져 있었다. 세상을 품듯 사람을 품고 나눔에서 행복을 찾는 선배처럼 되고 싶었다. 아들 셋인 그녀에게 서로 사돈을 맺자고 했는데 나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봉사 시간이 늘고 공부할 것이 많아져서 수필반에는 더 이상 그분을 뵐 수 없다는 게 아쉽기만 했다. 초여름 밥이나 먹자는 연락을 받고 선배를 만났다. 여전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헤어지는데 가방에 커다란 봉투 하나를 넣어주었다. 쑥 찰떡이었다. 냉동실에 넣어두고 간식으로 먹어. 그녀의 쑥 사랑은 계절을 가리지 않았다. 입이 궁금할 때마다 야금야금 먹었더니 어느새 바닥이 드러났다. 전화로 안부를 물으며 소식을 전하자 내년에는 더 많이 해주겠다고 했다. 선배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쑥이 지천인 봄, 그녀는 투병 중이었다. 1년여 이상을 투병 중이던 지난해 가을, 늘 바쁘게만 지내더니 뭐가 그리 급했는지 서둘러 우리들 곁을 떠났다. 며칠 후 그녀를 좋아했던 글벗들과 산소를 찾았다. 산소는 살았던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함께 쑥을 캐며 누볐던 곳들을 눈으로 훑으며 지나갔다. 아직은 저녁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 끝자락이었지만 햇살은 따뜻하게 봉분을 덮고 있었다. 흙으로 덮인 무덤에 엉성하게 올려진 누런 잔디 사이로 어린 쑥 서너 개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마치 우리들에게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다. 쑥 캐러 놀러와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듯 했다. 우리들은 술 몇 잔을 올리고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을 그리워하며 오래오래 수다를 떨었다.